안녕하세요. 오차원 세상의 이나인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중요한 욕심이란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은 심리 상담은 사기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그 욕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심리 상담이 사기다 그러면 진짠가? 이렇게 또 의심하실까요? 사기입니다. 저도 심리치료사고 심리상담을 하지만 사기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심리상담이란 거. 우리 옛날 어른들 심리상담 받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심리상담은 그 어둠의 세력 본부에서도 심리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 세계 노예들을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좋아하는 MBTI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속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줬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 심리상담사가 거기만 있을까? 국정원에도 있어요. 심리상담사 모집하는 게. 인간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 심리상담을 왜 자꾸 하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정말 믿고 털어놓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왜 믿고 털어놓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그래서 나는 이제 해소가 됐어.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한 얘기가 이제 소문으로 퍼져서 또 거기에 살이 붙여서 이상하게 또 번져서 그게 또 내 귀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 그 상담의 얘기를 들어줬던 그 이제 힘들었던 사람이 얘기를 들은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어떤 심리로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을까요? 막 너무 고민을 막 얘기를 해요. 뭐 부부관계 고민이라든지 자식 걱정이라든지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들어줘. 그렇구나. 막 들어주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씨, 내 팔자만 그지 같은 줄 알았는데 쟨 나보다 더하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삼천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힘들지만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고 위안을 받는단 말이에요. 위로도 받고 또 오는 목적은 뭐냐면 이미 자기 자신 머릿속으로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또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날 학교 교육에서도 창의력 하면서 창의력 교육을 할까요? 주입식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장애, 이것도 좀 걔네들이 만들어낸 단어죠. 결정을 막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를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음, 그런데 여러분, 어, 여러분들은 영성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심리 상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 심리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센터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죠. 뭐 힐링이다, 뭐다 여러 가지 또 제목 많이 붙여갖고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자질의 문제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뭐 선생님들은 뭐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책을 또 여러 권 낸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이 세상이 삼천 물질 세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이고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흰신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배우면 뭐하고 많이 알면 뭐하냐고요. 자기의 신성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정말 모든 게 사기라는 걸 갖다가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사기로 시작해서 범죄로 마무리된다.
왜 영성 공부를 하면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느냐? 다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의식이 깨어나서 이 사기 세뇌에서 깨어나서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는 의식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의식이 높아지게 되다 보면 다 보여요, 세상에. 어떤 게 사기고, 어떤 게 나쁜 놈이고, 어떤 게 옳은 거고. 이런 게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인지도, 상태인지도 스스로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경쟁을 하게 부추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 조금 약한 사람들을 짓밟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그래서 끈이라도 잡을 마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슬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한테 상담을 하면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조언도 받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천세계에서 있는 모든 직업이라든지 사자 붙은 사람들,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도 사자 붙었잖아요. 사기꾼이죠. 당연히 사기꾼이죠. 아휴, 정말 슬프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갈 때 저는 제가 제 아이가 제가 귀신 영상에서 올렸었어요. 제 직업을 소개를 하면서 제 아이가 틱이 걸려서 제가 이제 심리치료사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함을 알아요. 엄마들이 얼만큼 속상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잊어먹지 않고 항상 강의를 나가던 수업을 하던 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나갔어요. 나가도 이제 딱 보면 알죠. 엄마들 스타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성향의 엄마인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제가 평가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도 독특한 부모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2시간짜리 강의를 나가죠. 그럼 정말 1분이라도 아까워서 이제 미리 숙제를 내줘요. 제가 강의도 나가지 않았는데 그 단체에다 연락을 해서 여기 참석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어떤 걸 내주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제 분석하는 거죠. 아이 심리 상태라든지. 그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이러고서 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제가 이제 분석을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해줘요.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스케치북에다 그려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깜짝 놀란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아버님인데 이삿짐 싸는 포장센터 전지라고 그러나요? 식탁 2개 붙인 것보다도 더 넓어요. 그런데다가 세상에 거기는 제가 나무하고 사람하고 집만 그리려 했는데 엄청 크게 그려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아빠의 심리 상태는 참 아빠의 심리 상태가 더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심리 상태를 얘기해 주니까 이 아빠가 기분이 나빠서 나가버렸어요. 그 한 명 나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한 4, 50명 됐나? 기억은 안 나요. 몇 명이 이제 한 많았어요. 몇십 명 됐으니까. 그 엄마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럼 엄마들은 막 눈이 동그래갖고 보죠. 왜냐면은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문제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주냐. 이 엄마들은 분명히 또 저한테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나면, 맞아.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다가도 집에 가면 또 아이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막 불을 켜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극성스러운 엄마는 또 심리 상담사를 갖다 내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실수로 봐주고, 자라가는 성장 과정이라고 안 봐주고, 또 문제점을 찾아갖고 또 상담사를 갖다 찾아갈 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요. 아이들 그런 데 가지 마라. 심리 상담사 찾아갈 필요 없다. 이러면서 제가 아이의 그림을 가지고 제가 그 미술 치료할 때 제가 분석을 제일 잘했었거든요. 잘난 척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교수된 분도 저한테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는 이제 1급 시험 같은 거 볼 때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보는데 시험 보러 나가기 전 저한테 이제 분석을 물어보고 가셨으니까 자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할 수 없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뭐 심리치료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러면 거기는 막 용어들이 진짜 골 때리죠. 편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걸 또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 어머니들 가지 마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이한테 아이가 정말 너무 속상하게 한다거나 그럼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만약에 이제 밤색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막 이제 반듯반듯하게 막 그려요. 그러면 어머니 이 밤색을 연상해 보세요. 밤색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보통 밤색 그럼 뭐 식탁이나 뭐 책상이나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어머니 바로 그거예요. 책상은 반듯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아이라고. 그리고 뭔가가 헛날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아이가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막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막 이러는데 막 노란색 위주로 막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노란색 하면 연상되는 게 무엇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병아리잖아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어머니 병아리가 뭐예요? 애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10살이 됐건 11살이 됐건 12살이 됐건 그 병아리 애기 때 모습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란색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려요. 그리고 아이가 또 막 하는데 막 살색만 막 칠해요. 살색. 그러면은 다른 색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요. 그럼 어머니 이 살색이 뭐예요? 우리 피부잖아요. 이 피부는 뭐예요? 스킨, 피부 색깔. 그러니까 얘는 스킨십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굶주려서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네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아이가 막 이제 검은색을 많이 칠한다. 뭐 회색을 많이 칠한다. 회색은 뭐예요? 우리 스님들이 회색 입잖아요. 그쵸? 검은색은 뭐예요? 초상집에서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살을 한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돌 같은 것도 회색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서 제가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엄마들이 언제든지 그림만 보고 몇 가지 색깔로만 알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다 알려드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형식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청에서 연락 왔을 때 뭐 여태까지 강의 나간 선생님 중에 이렇게 최고 점수 맞은 선생님이 선생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하면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면은 뭐 심리상담 같은 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성 상담을 하셔요. 괜찮아요. 전 뭐 제가 뭐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니까 도움을 받으시려면 받지만 막 그걸 습관적으로 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욕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대부분 엄마들이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그 욕심이 인제 이 사회 구조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인제 내 아이가 뭐 학교 가서 이제 폭력을 당할까 봐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한테 미움을 당할까 봐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데 누구 친구가 이제 방해를 할까 봐라든지 막 내 아이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이 사회는 어 모두가 똑같이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다 같이 사는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인데 이 사회가 자꾸 이 어둠의 세력들이 뭐 1%, 뭐 10%그 아이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거기 그 들러리에 내 아이가 속하지 않으려고 엄마들이 학교 다니는데도 학교에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또 학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그거.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아이 데리고 여행을 가든지 뭐 맛있는 거 사 먹든지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인제 그런 욕심만 부리느냐 뭐 또 그런 뭐 삼천세에 대한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영성 욕심도 부려요. 아까 제가 영성 욕심 부리는 거는 먼저 영상에서 다뤘죠. 분명히 차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더 급하니까 뭐 돈으로 퉁치고서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 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영성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차도 열리고 정말 다른 세상도 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정말 안쓰럽고 이러신 분들도 그 성과차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의 끝이 이제 영성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성 공부하는 사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쵸?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누리면서 영성 공부한다? 안 되죠. 물론 살기가 힘들어서 조금씩 타협한다? 안 됩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휴, 말이 좀 뒤죽박죽 된 것도 같기는 한데 모든 게 사기인 세상에서 내 아이만 특출나게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단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품성이 먼저이고 사람이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결혼 생활에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단식할 때 그 이제 인터뷰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부모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왜 단식을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들이 왜 네 아이 내 아이 구분하면서 자식을 키우느냐.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이 땅의 미래들이고 모두 우리들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대해야지만 된다. 만약에 내 아이만 가지고 보호를 했어.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 어렵지 않아도 너무 잘 산다든지 이래서 막 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기 함부로. 주로 재벌집 애들이 그러죠. 양아치처럼 굴고. 그렇게 큰 애들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 그럼 내가 아무리 보호를 해도 내 아이는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 내 아이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 지켜봐야 되고 조언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단식을 시작을 한 거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또 부연 설명이 길게 또 뒤에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 같은 거 보세요. 뭐 서점 같은 데 가서 부모들이 찾는 책, 뭐 성공하는 법, 내 아이를 영재로 키우는 법, 뭐 또 뭐지? 하여튼 뭐 아주 골 때리는 제목도 많죠.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은지 전 정말 궁금해요. 만약에 내가 성공을 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린 다 뒤져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성공에 돈 많이 벌었어. 주식해갖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고 몇십억 몇백억 벌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하고 외제차 몰고 다녀. 그것도 누가 부럽다 하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지. 흰신 맞고 다 죽고 사람들이 없고 뒤져서 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낮은 의식에서 낮은 의식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조금 더 그거보다는 높은 의식으로 정말 인류를 서로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들 때마다 그런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신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 이 3차원 세계는 우리가 훈련을 하러 내오는 장소이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사기이기 때문에 이 사기에서 깨어나는 것도 우리 훈련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 게 없어요. 다 사기예요. 100% 사기. 제가 예전에 그 사기에 대한 거를 글을 올렸더니 유엔일보에서 그 유엔 뉴스라고 그랬던가 거기서 제가 글을 올려놨어요. 정말 뭐 멋지다는지 뭐 옳다는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어영의사의 글을 또 원숭이 똥창 개소리 하는 걸 또 올려놨게 내가 댓글로 막 연병을 떨어놨더니 그 글을 삭제하면서 또 제 글도 같이 또 내렸더라고요. 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반대 세력이 싸우더라도 뭐 텔레그램 막 만들고 뭐 만들고 이래도
이 정신 상태들이 올바르지 않아서 분별력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그거 있죠. 여러분은 잘 하시는 말씀. 각자 도생. 이것도 어둠의 세력이 퍼뜨리는 말입니다. 왜 각자 도생해야 돼요? 다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에도 얘네들은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뭐 어디가 앞이고 뒤는 뒤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것저것 말을 했지만 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러셨나? 사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서 지네는 왜 이렇게 돈을 갖다가 갈취를 한대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 나중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교 사기에 대한 확실한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제 그 먼저 영상에서 그 전쟁 부분이 있었었어요. 전쟁 부분을 이제 댓글로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다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좀 일단 세뇌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올려놨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 방문하셔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거 알고 있었던 분들 계셨겠지만 내가 이거 몰랐었네.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게 사기고 심리상담도 사기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상담자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싼 돈 내면서. 아셨죠? 저도 상담사지만 전 이거 대학원 때 교수한테 따졌던 부분이에요. 심리학 사기다. 그러니까 맞다 이랬어요 교수님이.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들이받아야죠. 그쵸? 사기 행각에 놀아나시면 안 되고 정말 뼈 빠지게 힘들게 번 돈 엄한 데다 갖다 버리면 안 되죠. 내 스스로가 분명히 분별력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내 상대를 점검할 수 있는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심리상담, 심리학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심리학이고 또 사람들한테 사기치기 위해서 만든 게 통계학입니다. 아휴 말이 오늘 좀 뒤지박죽 됐지만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절대 우주를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